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. 3대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. 결국에는 손바닥으로 막아도 이 틈을 뚫고 두 가지 악재가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. 바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죠. 일단 잘 나가던 실적 시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월마트 그리고 쇼피파이의 소식이 좀 있었고요. 원인은 이전과 좀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하락으로 향한다고 하기에는 나아지는 지표들도 몇 가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중반의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. 네, 주중반 을 넘어가는 기준점이 되는 수요일이죠.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뉴욕 증시 일단 오늘은 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특징과 이슈들 종목별로 짚어주세요. 네, 3대 지수 모두 월마트 쇼크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다우가 0.7% 하락, 나스닥이 1.8% 하락, S&P 500이 1.1% 하락했습니다.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모두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먼저 보면은 역시 달러 강세, PC 수요 둔화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였는데요. 지금 둘 다 모두 이제 실적 부진을 기록했습니다. 일단 주당 순이익 EPS서부터 먼저 보면은 2.23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2.29달러였죠. 그리고 매출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5%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. 알파벳을 보면은 매출이 지금 696억 9천만 달러를 나타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699억 달러였습니다. 매출 증가세가 크게 좀 둔화했죠. 13%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작년 2분기에는 66%, 67% 이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성장이 둔화됐습니다. 하지만은 광고 매출은 선방을 했는데요. 스냅의 광고 매출 급감과 달리 유튜브하고 구글 광고 매출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. 지금 시간에서 역시 5%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MF에서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4월 달에 3.7%를 예상했는데 올해 그런데 2.3%로 낮춰 잡았고요. 지금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도 3.6%에서 3.2%로 낮춰 잡았습니다. 세계 경제 성장은 내년에 2.9%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침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고용시장은 호황이지만은 차츰 냉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은 연준이 인플레 잡을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연준이 즉시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을 틀 것이라고 시장이 더 많이 믿을수록 금리 인상 효과는 줄어들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웰스파고은행에서는 내년부터 경기 침체는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3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55%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5월 조사보다 20% 정도 더 높게 나타난 수치고요. 이번에 침체는 가벼운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낮거나 적정하다고 보는 의견은 48%,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의견도 48%로 팽팽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 함께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종목별로 실적 발표도 상당히 많아가지고요. 일단 오늘 좀 하락한 부분이 월마트 이야기도 있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개별 종목별의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? 일단 월마트가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구매력 감소가 시장 전반에 좀 퍼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같은 할인점인 타겟하고 네. 이런 쪽도 하락을 했죠. 그다음에 코스트코도 역시 하락을 했고, 전체적으로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매력 감소가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이 월마트 쪽에서 사실 가이던스를 크게 낮춘 점이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 이 월마트가 좀 개별적으로 대응에 좀 실패한 것이다.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로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그럴까요?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. 네. 결국에는
저번에도 이제 뭐 비슷한 경우인데 네. 월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이런 소매 업종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인 거를 좀 대변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타겟은 역시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코스트코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지만은 여전히 그렇다고 보면은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은 조금 여전히 예전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못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문가님은 소비가 실제로 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.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불황을 좀 짚으면서 직원 감축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급락이 좀 나왔어요. 이 부분도 살짝 뭐 그럼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나요? 그렇죠. 이제 쇼피파이도 다른 기업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면서 결국엔 직원 감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저번에도 애플하고 뭐 이쪽에서 직원 네. 감축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듯이 뭐 그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러시군요. 이 국내 유통업체들도 한번 살짝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지는데 최근 저점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. 뭐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?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는 좀 무관하게 반등이 나온 거죠. 네. 이유는 결국에는 영업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맞아요. 뭐 그런 네. 그다음 그게 결국 뭐 휴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주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 네. 이마트나 뭐 모든 이제 대형 마트들이 다 그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에 대한 규제 완화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죠. 그거는 조금 좀 달리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였다라고 해석을 주셨습니다. 네, 경기 침체에 관련된 멘트들도 여러 가지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. IMF 측 의견도 있고 엘스파고, CNBC 관련해서 가능성들 좀 짚어봤는데 어떤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보시나요? 역시 뭐 IMF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. 뭐 네.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이 미국 경제는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, 그다음에 웰스파고도 결국에는 올해는 침체를 공식화하지 않겠지만 내년 초서부터는 뭐 침체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네. 전체적인 논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IMF 측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지금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네. 뭐 IMF 측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미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 미국 경제를 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경기 침체가 거의 다 왔는데 일단 공식화하는 데까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. 내년에 좀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 계속해서 함께 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빌 에크먼 측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보다 좀 인플레이션이 더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? 그렇죠.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.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의견이고요. 네.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물가 계속 높아지는 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네.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네.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서 물가 낮추는 게 저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,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. 장 마감 이후에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. 기대치는 하회했는데 지금 시간외 측에서는 거의 5%, 4% 두 종목 모두 좀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가이던스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 낮춰놓은 범위 안에 이번에 들어왔어요. 네.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들어온 것으로 보여가지고 일단은 그냥 뭐 주가 좀 미리 빠졌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, 네.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냅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뭐 유튜브랑 구글 쪽에서는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뭐 어떻게 보면 안도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시간외에서 그래도 반응이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FOMC 회의 이제 돌입을 했는데 내일 새벽쯤이면 뭐 기준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요.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충격 미미하다고 보세요? 그렇죠. 지금 이번에 인상을 뭐 결국엔 75bp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, 네.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이번에 발표가 나오면은
조금은 주가는 뭐 횡보하거나 조금 소호폭 정고점 한번 테스트 하려고 하면서 뭐 그 정도에서 하다가 주가는 조금 다시 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연준이 가을쯤부터는 그래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추기도 하거나 내년에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함께 나오더라고요.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9월 달에도 50bp는 하는데 11월에 미국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.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뭐 빅 스텝 하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. 하지만 꾸준한 금리 인상은 뭐 50bp에서 25bp에서 50bp 그 사이에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네. 빅스텝이나 소폭의 상승 정도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. 일단 내일 이제 예정대로 75bp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 공식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수급 변화라든지 시장 변화가 좀 있을까요? 당장은 네. 어떻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일 뭐 올리더라도 뭐 큰 폭의 뭐 매도 이런 거는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.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하지만은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자본 유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네. 뭐 일단은 뭐 바로 이 뉴스에 어떻게 보면 매도 규모가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네. 점차적으로 좀 늘릴 규모는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나라도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FOMC가 안 열리기 때문에 뭐 네. 잭슨 홀 미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네. 중요 이벤트가 그렇게 본다면 8월에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하느냐. 지금 뭐 새벽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네.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우리나라 국내죠. 뭐 4.7%로 지금 0.8% 더 높아졌는데 전월보다 역시 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잡아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하늘에서 빅스텝을 할지 0.25 25bp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8월에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국내 증시에 관련돼서 한국 안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까지 함께 좀 점쳐주셨어요. 국내 증시 그럼 오늘 방향성은 아무래도 조금 약세 흐름이 뚜렷할까요? 미국 증시가 지금 네. MS하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시초가는 뭐 그렇게 뭐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. 하지만은 제가 월요일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제 월요일도 상승했고 화요일도 상승했다. 코스피 네. 상승 심하다 계속적으로 매도해야 된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계속해서 같은 의견으로 좀 수익 챙겨 가시는 전략 주셨습니다. 네,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이슈가 놓여져 있습니다. 시장 체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일단 공식적인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든 다음에 시장 모습이 또 중요하겠죠.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이 일어난 다음에 수급 변화까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전에 오늘의 향방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.